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삼성 엔지니어링의 김동훈이라고 합니다. 저는 사실 오늘 주제가 제가 그동안 R&D를 했던 사람도 아니고 사실 삼성 엔지니어링 여러분들 많이 아시겠지만 EPC 회사고요. 저는 그 중에서 설계 단계에서 수행되는 HSE 관련된 업무를 프로세스 세이프티를 전공하고 학위 받고 입사하고 약 20여 년간 다른 소질은 없고 같은 업무만 해왔습니다. 그 업무를 하면서 경험했던 그런 내용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설계 단계에서 수행되어야 할 안전 관련 어떤 요구사항의 변화를 통해서 최근 안전기술 동향이 어떤가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세이프티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사실 그 안전 관련 이번 화공학회가 예전에 이제 부문별로 이렇게 발표를 하다가 이제 주제별로 이제 석유화학이라는 주제로 이렇게 요청을 받았는데 사실 프로세스 세이프티 관련된 내용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안전 관련 이런 발표들 대부분이 앞선 발표도 마찬가지지만 사고 사례를 소개를 하고 그래서 그런 대형 사고들이 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안전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발표들이 대부분인데 저는 오늘 그 세이프티 시스템에 대해서 고우타이라는 메소드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제가 한 10여 년 전에 2010년도인가요? 제주도에서 화학공학회를 했던 것 같은데 그때 발표를 하고 10년 넘게 학회 활동 안 하다가 오늘 이렇게 또 자리에 서게 됐는데요. 이 자리에 서게 이런 발표를 하게 기회를 주신 우리 이 교수님, 우리 송 교수님께 감사를 드리고 학회가 분위기가 많이 좀 바뀐 것 같아요. 예전에는 그 발표자들 하면 이렇게 정장 딱 입고 넥타이 딱 하고 이런 모습이 대부분이었는데 오늘 이 자리에는 우리 이 교수님 빼고는 타이를 하신 분이 한 분도 안 계신 것 같아요. 더더군다나 이 보호타이, 나비 넥타이를 하신 분들은 한 분도 안 계시죠. 그 보호타이 기법은 사실 오래전부터 쓰여왔던 그 리스크 어세스먼트 방법 중에 한 방법인데요. 보호타이를 들고 온 이유가 최근 많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OTT 서비스 뭐 한두 가지 하고 계세요? 넷플릭스나 뭐 디즈니 플러스 이런 곳에서 이제 제공하는 여러 시리즈물 중에 타임머신에 대한 그런 시리즈들이 굉장히 많은데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여러분들이 타임머신 기술이 있다고 하면 뭘 하고 싶으신지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시즈포스라는 그 시리즈물에서는 그 악당으로 나오는 친구가 미래 신문을 하나 들고 와서 주식을 이렇게 폭등하는 주식을 투자를 해서 이렇게 돈을 모았던 그런 장면이 기억나는데요. 오늘 그 세션에 들어오신 분들, 이제 안전에 조금이라도 관련되신 분들은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국내 대형 사고를 미리 알기 때문에 그걸 예방할 수 있는 이런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현재는 이런 타임머신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니고 강남의 쪽집게 강사, 일타 강사 이런 사람들처럼 공장 전체의 어떤 사고를 이렇게 딱 꼬집어서 이렇게 예측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예측할 수 있으면 정확하게 일어날 수 있는 어떤 시점 그런 것들을 안다면 우리가 미리 예방을 할 수 있을 텐데
사실 안타깝게도 그렇지는 못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유튜브에 국내 화학공장 사고 이렇게 치면은 영상들이 올해만도 이렇게 일어났던 대형 사고들을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예측하기 위해서 우리가 개발된 그런 많은 해저드 아이덴티피케이션 방법들이 여러분들 많이 아시는 해지드, 그 다음에 엠비드, HRA 이런 어떤 제너릭 시나리오를 제너레이션하는 방법, 스페시픽하게는 해적을 통해서 어떤 그 시나리오, 이벤트, 우리가 보호타이의 가운데에 탑 이벤트를 두고 그 다음에 원인과 결과 그 사이에 그 여러 가지 요소들을 이제 분석을 하는데, 그런 이벤트들을 아이덴티파이하는 이런 방법들이 많이 소개가 되고 실제 엔지니어 회사에서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탑 이벤트만 안다고 우리가 그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원인들을 정확하게 찾아야겠죠. 그래서 보호타이에서는 스트레스라는 용어를 쓰고 흔히 코즈죠, 코즈. 그래서 대표적으로 프로세스 업셋, 오버 프레셔, 오버 템퍼러처, 언더 프레셔, 언더 템퍼러처 이런 프로세스 업셋이 일어났을 때 어떤 이 가운데 탑 이벤트는 주로 우리가 다루는 게 로스 오브 컨테인먼트, 릭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앞선 발표에 소개됐던 어떤 코로전에 의한 사고, 인터널 코로전, 익스터널 코로전, 그리고 메커니컬 페일리어, 퍼티그, 바이브레이션, 그다음에 그 비클 자동차들이 이렇게 박아가지고 이렇게 누출이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 그런 익스터널 임팩에 의한 거. 이런 것들이 어떤 코즈 스트레스가 되고, 그 다음에 탑 이벤트의 오른쪽 사이드는 우리가 컨시퀀스. 대부분 대형 사고들은 이 범주 내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화재 사고, 대형 폭발 사고, 그 다음에 독성 물질의 어떤 누출 사고, 그리고 인바이러먼 임팩 이런 것들이겠죠. 그래서 그런 코즈들 혹은 스트레스 혹은 탑 이벤트 이외에 컨시퀀스로 발전시키지 않게 중간에 우리 막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배리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이런 배리어들이 프로세스 컨테인먼트, 이그니션 리크가 나서도 이그니션 소스가 없게끔 컨트롤 한다라고 하면은 화재 폭발이 일어나지 않겠죠. 그래서 이그니션 컨트롤을 하는 거, 리크 후에 리크된 물질을 디텍션하는 이런 시스템, 그 다음에 프로텍션 시스템으로 패시브 파이어 프로텍션, 액티브 파이어 프로텍션 이런 것들을 좀 들 수 있을 것 같고요. 릴리프 되지 않게 하기 위한 이머지 셧다운 시스템 등등이 우리가 이제 배리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다 해서 Safety Critical Equipment and System이라고 부릅니다. 혹은 Safety Critical Element라고 부르고 그것들을 이제 관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그런 배리어들과 이런 배리어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직접적인 안전 설계의 그 어떤 액티비티라고 우리가 할 수 있고, 그것들의 어떤 인풋 데이터를 제공하는 것들이 바로 제가 지금 한 20여 년간 해왔던 일입니다. 그래서 사실 각각의 배리어들을 위한 어떤 인풋을 위한 액티비티들이 다양하게 소개가 되고 있는데, 20여 년 전에는 사실 엔지니어 회사에 저와 같은 디자인 HSE 엔지니어, 디자인 HSE 매니저가 많지 않았거든요. 프로세스 엔지니어가 대부분 커버하고 그렇게 해왔었는데, 최근에는 이런 액티비티가 다양해지고 그리고 발주처 또한 이런 날리지들이 굉장히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대응하기에 그냥 공정 엔지니어가 대응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이런 전문 분야의 어떤 엔지니어가 필요해서 저같이 이제 프로세스 세이프티를 전공한 인력들이 설계 HSE 업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의 어떤 키 주제라고 한다면 세이프티 디자인의 어떤 트렌드인데, 네 가지 트렌드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들은 최근에 이런 리퀘어먼트가 생긴 건 아닙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예전부터 많이 요구를 했지만
많은 발주처들이 요구하는 발주처도 있고 요구하지 않는 발주처들이 있었던 그런 시기였다고 하면 최근에는 대부분의 발주처들이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프쇼를 설계하는 쪽하고 온쇼 설계하는 쪽하고는 많이 좀 다른데요. 오프쇼 쪽은 선급 이런 걸 받기 위해서 10개 프로젝트면 10개 프로젝트의 액티비티가 거의 동일합니다. 근데 온쇼는 디자인 HS에 관련된 이런 액티비티가 여러분들 뭐 많이 아시는 해적, Q&A, HS에 한다고 하면 뭐 해적, Q&A 이런 정도 말씀하시는데, 그런 정도 하고 그냥 프로젝트가 끝나는 프로젝트가 있는가 하면 특정 프로젝트는 공정 딜리버러블보다 더 많은 프로젝트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그런 많은 액티비티를 요구하는 프로젝트가 늘어나고 있다는 거. 그러면 예전에는 왜 디자인 HS 엔지니어 혹은 로스 프리벤션 엔지니어가 필요 없었는데 지금 이렇게 많이 요구가 될까요? 그 첫 번째 이유가 예전에 그런 안전 설계에 관련된 그 디자인 어프로치는 인터내셔널 코드 혹은 발주처 스펙 베이스로 설계를 하는 게 다였습니다. 이 첫 번째에 한 3-4가지 예를 말씀드릴 건데요. 첫 번째, 패시브 파일 프로텍션, 우리 파일 프루핑으로 이해를 하시는데, API 218에 보면은 펌프 45 큐비미터 파워 이상의 플레이머블 머티리얼을 다루는 펌프는 파이어 포텐셜 해저드, 그러니까 파이어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이퀴먼트다, 이렇게 디파인하고, 거기에 그 이퀴먼트로부터 6에서 12m는 패시브 파일 프로텍션 해라, 이렇게 딱 정해져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그냥 코드대로 설계를 하면 됐죠. 근데 최근에는 오른쪽 보시는 것처럼, 그러면 거기에 그 이퀴먼트의 파일 프로핑만 하면 되냐, 하기만 하면 되는 거냐, 이게 불이 났을 때 일정 시간 이상 견딜 수 있겠냐, 그리고 그 이퀴먼트가 코드에서 나오는 이퀴먼트가 정말 파일 프로텍션 이퀴먼트냐, 파이어가 일어날 잠재 가능성이 높은 거냐, 이렇게 질문을 던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구되는 게 어떤 퍼포먼스 베이스 혹은 리스크가 높은 곳에, 파이어 리스크가 높은 곳에 파일 프로핑 해라 라고 요구되는 리스크 베이스드 디자인으로 방향이 이렇게 전환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에도 마찬가지로 액티브 파일 프로텍션, 우리가 워터 스프레이, 딜루지 시스템도 코드대로 예전에는 어느 이퀴먼트에 워터 스프레이를 해라 라고 요구를 했다라고 하면, 최근에는 파이어 리스크 어세스먼트를 통해서 일정 라디에이션 이상에는 픽스드 파이어 프로텍션 설비를 두고 어떤 레인지의 라디에이션을 받는 이퀴먼트에는 모바일 파이어 프로텍션 설비를 둬라, 이렇게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 누군가 해줘야 되잖아요. 파이어 리스크 어세스먼트를 누군가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액티비티가 추가적으로 이제 요구가 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는 디텍터, 플레임 디텍터나 플레이머블 가스 디텍터. 국내는 뭐 KGS나 코샤 가이드에 보면은 그래도 어떻게 보면 정량적인 어떤 요구가 있다고 봐요. 왜냐면 바닥 면적의 20m당 뭐 하나를 더라, 이런 요구사항이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인터내셔널 그 코드나 그다음에 그 저희가 주로 하는 그 메이저 클라이언트들의 스펙에는 어디에 둬라, 리크 가능성이 큰 이퀴먼트, 특히 이제 로테이팅 이퀴먼트나 이런 커넥션 포인트가 많은 밸브가 많이 이렇게 모여져 있는 이런 곳에 뭐 플레이머 가스 디텍터 둬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죠. 그럼 아까 전에 설명드렸듯이, 그럼 두 개만 하면 되는 거냐, 이게 적절하게 디텍션이 될 거냐, 이런 또 퀘스천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FNG 매핑이라는 걸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가스 디텍터로 예를 들면, 가스 디텍터의 어떤 로케이션, 어디에 위치하고, 그리고 그 디텍터의 개수를 몇 개를 두느냐에 따라서 그 전체를 커버할 수 있는지, 그 커버리지가 뭐 예를 들면 85% 혹은 90% 이상 가질 수 있도록 디텍터의 개수, 그다음에
위치, 그다음에 타입 이런 것들을 결정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최근에 그 세이프티 디자인의 어떤 그 방향이 기존의 코드나 룰 베이스, 우리가 흔히 이제 영어 프리스크립트라고 하죠. 이런 방법에서 최근에는 퍼포먼스 베이스드, 리스크 베이스로 이제 전환되고 있다라는 거. 이게 이제 첫 번째 어떤 트렌드고요. 두 번째는 예전에 제가 컴퓨터 사이언스를 하는 혹은 그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하는 분들이 굉장히 특히 이제 그 교수님으로 계신 분들이 야, 이 랭귀지들이 이렇게 자주 바뀌는데 이걸 어떻게 쫓아가면서 강의를 하실까? 참 그 퀘스천이 있었는데요. 저희 쪽은 그렇지 않을 줄 알았어요. 그렇지 않을 줄 알았는데 너무나 자주 바뀌는 거예요. 크게 이제 실수한 적도 있습니다. 지금 첫 번째가 아랍에미레이트 에드녹의 CFP 코드 오브 프랙티스에 나와 있는 H2S 존 클래시피케이션에 관련된 코드인데요. 버전 안에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레드 존, 옐로우 존, 그린 존 이렇게만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프로젝트를 했던 것도 이렇게 됐었고 후배가 들어와서 뭘 딴 얘기를 하길래 야 이건 이렇게 되는 거야? 라고 했더니 바뀌었는데요. 그러는 거예요. 버전 2에서는 M 버전이라는 게 생겼어요. 그리고 데피니션 자체도 바뀌었습니다. 버전 안에서는 10mm 리커 홀에서 몇 메타에서 1000ppm 이상 HTS가 감지가 되는 존을 레드 존이라 한다. 근데 버전 2에서는 프리퀀시 개념이 들어가요. 지금 3승 per year. LSIR이 로케이션 스페시픽 인디비주얼 리스크가 10-3승 죄송합니다. 당황스럽네요. 10-3승 이상이 되는 레드 존이다. 이렇게 이제 바뀐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파이어 리스크, 파이어 세이프티 어세스먼트에서도 이런 그 정성적으로 우리가 리크 사이즈를 몇으로 하느냐 굉장히 고민이 많거든요. 저희 쪽 일을 하는 사람들. 그래서 예전에는 크레디블 리크 사이즈 이렇게 요구를 했다라면 다른 버전에서 정확하게 몇 미리 이렇게 해라 이런 요구가 있었고요. 좀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이렇게 발주처 스펙뿐만 아니라 인터내셔널 코드도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세 번째 변화는 그 체계적으로 리스크 어세스먼트나 매니지먼트 시스템을 갖춘 발주처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헤드 아이덴티피케이션은 이런 방법을 가지고 있고 이런 데이터들이 정량적인 유연성 평가를 위해서 인풋이 되고 그다음에 오퍼레이션 페이지의 어떤 리스크 어세스먼트를 위해서 또 활용이 되고 이게 에드녹이나 그다음에 쉘 계열, 페트로나스, KOC, KNOC 등등 이런 쉘 스펙을 쓰는 발주처들이 점점 늘어나니까 그에 따른 액티비티도 굉장히 이제 늘어나고 있다는 거. 마지막으로 요즘 ESG도 강조되고 그래서 인바이러먼트 관련된 요구사항이 예전에도 물론 요구가 되고 있었지만 더 많아지고 있다는 거. 그래서 이에 관련해서 ADI나 Fugitive Emission Calculation 이런 것들이 많이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챕터 4로 되어 있는데 이 세 번째, 네 번째는 빨리 지나가겠습니다. 최근에 요구되는 거 근원적인 안전사 결례라 Inherently Safer Plant Design ISD 발주처들이 예전에는 리더들이 그 코스트 세이빙을 위해서 밸류 엔지니어링을 많이 하는데 최근에는 발주처 또한 카펙스, 오펙스를 줄이라는 요구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에너지를 적게 쓰면 적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에너지 관련된 에너지 그 활용에 대한 리뷰 이런 세션도 많이 요구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풀파이어만 요구되는 게 제파이어 요구사항이 있고 그 다음에 휴먼 팩터, 에코노믹스 많이 이렇게 들어보셨죠? 이런 요구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스트 어베일러블 테크닉이라고 해서 온실가스를 최대한 줄이기 위한 하이 테크놀로지, 현존하는 최고의 기술로 좀 활용을 해라 이런 요구사항 피지티브 에미션 아까 말씀드렸고요. 마지막 요장은 이런 기술들이 합쳐져서 이렇게 디자인 임플리멘테이션이 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에코노믹 관련된 예전에 왼쪽에 보시면 예전에 우리 컨트롤룸이라고 한다면 지금은 액세스하기 좋게 그 다음에 보이는 게 잘
가시 뭐라고 하죠? 비주얼라이제이션이 좋게, 그리고 DCS 엔지니어들이 그 동선을 보면서 굉장히 효율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실제 이제 우리 B 프로젝트에서 활용한 예거든요. 그래서 이런 배치,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게 바로 이제 에코노믹, 휴먼 팩터 스터디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좀 시간이 굉장히 짧은데요. 앞에서 말씀드린 이런 큰 변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엔진에서는 이 R&D를 하면서 뭔가 발주처한테 우리가 이런 액티비티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설계를 하겠다, 이렇게 제안하는 데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여기 계시는 많은 분들이 이제 R&D 쪽에 종사하고 계시는데, 세이프티 관련된 것도 이런 액티비티를 많이 좀 디벨롭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해잡이 1973년 ICI에서 제안한 이후로 지금까지 쭉 하고 있는데, 사실 굉장히 맨파워가 많이 드는 액티비티거든요. 근데 퀘션입니다. 왜 그걸 계속하고 있는지. 엔지니어링 설계 그 기간이 1년이라고 하면 해잡을 어떤 건 2달이에요. 12개월 중에 해잡만 2달 하거든요. 그러면 뭐를 얻을까에 대한 건 좀 퀘션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많이 이렇게 기법에 대해서 개발해 주시고, 혹시 DMV에서 누가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DMV에 MyQA라는 거를 소개받은 적이 있었거든요. 따끈따끈한 최근 ITB에 MyQA라는 문구가 있더라고요. 굉장히 저는 이거 굉장히 좋은 시스템이다. 센시티비티 어널리시스로 측면에서 굉장히 좋거든요. 근데 그게 ITB, 발주처가 요구한 ITB에 딱 박혀 있어서, 그렇게 해주셔야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해서 우리 안전설계에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굉장히 많은 질문은 많을 것 같은데 지금 시간이 좀 많이 초과돼서 질문은 개인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